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김정숙 민들레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여기 선생님은요. 네, 장승현 산딸기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 또 아차산에 왔어요. 오늘은 숲이 주는 선물 주제로 진행할 건데요. 숲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리고 숲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숲이 주는 선물 종이부채 만들기를 진행해 볼 거예요. 그러면 아차산 생태가 지난 시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긋한 시간에 빨갛게 변해 있던 버지가 지금은 아주 우리 친구들 눈동자처럼 까맣게 변해 있어요. 이런 열매들이 떨어지면 정말 재미있는 놀이를 할 수가 있지요. 여기 쪽동백 나무가 있는데 잎에서 광합성을 하면서 열심히 열매를 키우고 있네요. 가을이 되면 갈색으로 이거 떨어지겠죠. 여기 나뭇잎이 광합성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열매에 보내줘서 여기에 앵두가 지금 점점 붉게 익어가고 있네요. 정말 맛있게 생겼죠? 더 익어야 먹을 수 있죠? 네, 저기보다 좀 더 붉게 익으면 더 단맛이 강해지겠죠. 여기 떼죽나무가 있는데 이 떼죽나무도 열심히 광합성을 해서 이렇게 열매에 영양분을 보내주고 있네요. 선생님, 네, 이 숲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네. 숲은 처음에 생물이 자라지 않는 땅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끼나 지으류가 들어와서 살게 돼요. 그 다음에는 망초라든가 개망초가 들어와서 살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죽고 나면 다른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밑거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소나무가 또 씨앗이 날아와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늘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참나무 종류 중에 흰갈나무나 갈참나무나 상수리나무처럼 잎이 넓은 나무가 들어와 살아요. 이렇게 숲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요. 울창해진 숲에서는 많은 생물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죠. 봄에는 깨어나는 숲, 여름에는 살찌는 숲, 가을엔 바빠지는 숲, 겨울에는 잠이 드는 숲이 되지요. 여름 숲은 열심히 영양분을 만들어 몸을 키우는 데 쓰고 열매와 줄기와 뿌리에 저장을 해요. 추운 겨울에 얼지 않으려면 식물들은 강합성을 해 열심히 영양분을 만들어 비축을 해 두어야 해요. 그래야 추운 겨울에도 얼지 않고 잘 견딜 수가 있어요. 동물들도 겨울을 나기 위해서 많은 먹이들을 먹고 지방을 비축해 놓지요. 이 지방은 겨울에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도 해요. 우리 숲을 이루고 있는 이 식물들도 잎을 통해서 열심히 강합성을 만들어야만이, 그리고 그 영양분을 몸속에 많이 저장하고 있어야만이 얼지 않고 겨울을 잘 날 수가 있어요. 때로는 겨울눈에 모으기도 하고 줄기에 모으기도 하고 뿌리에 모으기도 하지요. 우리 아차산에는 나무 친구들이 열심히 광합성을 해서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코와 입으로 숨을 쉬지요. 나무들은 나뭇잎 기공을 통해서 숨을 쉬는데 한번 실험을 해볼 거예요. 먼저 여기에 있는 팽나무에 비닐봉지를 씌워서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 한번 관찰을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먼저 여기 비닐을 나뭇잎에 한번 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수증기가 맺혀 있지 않지요. 이렇게 봉지를 씌워서 한번 묶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입구를 잘 묶어서 놔둘게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와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관찰해 보기로 해요. 우리 30분 전에 잎의 증산 작용을 보기 위해서 여기에 비닐봉지를 씌워놨던 잎이 있죠. 지금은 이렇게 송글송글 수분이 맺혔네요. 이걸 보면은 나뭇잎이 숨을 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처음에는 여기에 이런 물방울들이 맺혀 있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 있어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물방울 맺힌 거 우리 친구들 보이나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물방울이 맺혔어요. 얼만큼 모였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물방울이 한 모금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수증기를 밖으로 배출하면서 이렇게 물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숲에 들어가면 이렇게 수증기를 밖으로 증발을 해주기 때문에 공기가 시원해요. 그리고 숲은 맑은 공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숲에 들어가면 상쾌하고 그리고 쉽게 지치지 않는데요. 우리 친구들 잘 봤나요? 나뭇잎도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선생님, 네. 숲은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요?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 생각나는 것은 녹색댐이에요.
숲은 우리나라 소양강댐 10개와 같은 물을 저장해 두고 천천히 계곡으로 흘려 보내준대요. 녹색댐이라는 말이 어울리기도 하지요. 네. 네, 승연쌤은 생각나는 것도 뭐가 있나요? 저는 우리에게 제공하는 산소를 주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숲은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기도 한대요.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염이나 미세먼지를 걸러주기도 하고 깨끗한 산소를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리고 숲은 방음벽 역할을 한대요. 아주 빽빽한 나무의 가지나 잎들은 주변의 소음과 바람을 막아주기도 한대요. 숲에 들어오니까 자동차 소리가 좀 더 덜 들리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아까 길 쪽에 있는 것보다 숲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소음 소리가 더 덜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소음을 막아주기도 한대요. 그리고 숲은 천연 아파트 역할을 한대요. 숲에 살고 있는 많은 동물들과 곤충들의 보금자리의 역할을 한다고 해요. 여러 가지 식물들은 그리고 식품과 의약품의 중요한 원료가 되기도 한대요. 숲에 있는 나무는 목재와 종이를 만드는 원료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을 아주 편안하게 해줘요.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는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맑고 건강하게 해주기도 한대요. 그런데 여기 아차산에 오니까 바늘잎 나무와 넓은 잎 나무가 보이지 않아요? 네, 여기 지금 보니까 네. 소나무와 또 밤나무. 지금 여기 보여지는 거는 아주 커다란 잣나무인 것 같아요. 잣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는데 지금 보여지는 거는 잣나무예요. 네. 잣나무는 잎집에서 잎이 5개로 나오는 거 우리 친구들 알고 있을까요? 아마 친구들은 다 똑같이 보일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소나무는 2개로 나오고 그리고 다른 나라 소나무는 잎이 3장으로 나오고 우리나라 특산종인 잣나무는 잎이 5장으로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잎이 넓은 나무가 보이죠?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 방금 전에도 봤었는데 이렇게 잎이 넓어요. 이런 잎들은 잎이 넓기 때문에 빛이 많이 없어도 광합성을 잘 만들 수가 있대요. 그래서 소나무나 잣나무가 많이 자라고 그 다음에 이 나무들이 어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쇠퇴하게 되면 이렇게 잎이 넓은 참나무 종류라든가 단풍나무들이 그 자리를 메꾸기도 해요. 이렇게 숲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안정된 숲으로 바뀐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타나는 나무가 있는데 몸이 울퉁불퉁한 서나무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차산에는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불암산이나 수락산 쪽에 가보면 서나무가 있기도 하고 광릉 수목원 쪽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서나무를 볼 수가 있어요. 숲은 숲에 살고 있는 많은 동물들과 곤충들의 보금자리가 되기도 하는데요. 울창한 나무 숲에는 새들도 날아오고 그 다음에 청서나 다람쥐도 찾아오고 그리고 산새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죽은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비오톱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 앞에 보이는 이 나무가 쌓여 있는 이거는 곤충들의 천연 아파트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알도 낳고 겨울에 잠을 자기도 하고 여기에서 먹고 자고 하지요.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지요. 요 안에는 정말 많은 곤충들의 애벌레나 곤충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 보여지는 꽃은 6월에 한참 피기 시작하는 밤나무 꽃이에요. 밤나무 꽃이 피고 수정이 되면은 가을에 알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요. 숲은 이렇게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기도 해요.
지금부터 숲이 주는 선물 종이부채 꾸미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숲에서 부는 바람처럼 여름의 더위를 식혀주는 부채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종이는 무엇으로 만들까요? 숲에 살고 있는 나무를 이용해 만들죠. 오늘의 준비물은 종이부채와 네임펜이에요. 색연필이 편한 친구들은 색연필을 같이 이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무엇을 그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은 숲에서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주는 나무를 표현해 볼 거예요. 바로 그리기 힘든 친구들은 연필을 이용해 먼저 밑그림을 그린 후에 네임펜이나 색연필을 이용해도 좋아요. 선생님은 나무를 한번 연필로 밑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커다란 줄기를 그려주고요. 그리고 작은 가지를 그려줘요. 친구들 잘 하고 있나요? 작은 가지도 그려주고요. 검정색 네임펜을 이용해서 테두리를 그려주세요. 가지도 그려주고요. 작은 가지, 가는 가지도 그려주고, 꼭 나무를 그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친구들이 곤충이나 그리고 싶은 것들을 그려도 괜찮아요. 선생님은 오늘 주제가 숲이고 해서 나무를 그려보는 거예요. 부채살이 있어서 약간 울퉁불퉁한 느낌이 있죠? 그래도 네임펜으로 할 때는 그래도 매끄럽게 잘 그려지네요. 자, 이렇게 나무 줄기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나뭇잎을 그려줘야 되겠죠? 자, 선생님은 나뭇잎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로움을 주는 나무를 표현해 보았어요. 자, 이번에는 색을 칠해줘야 되겠죠? 여기도 표현을 해주고, 이번에는 나무 줄기를 선생님은 갈색으로 칠해 볼 거예요. 이 색을 칠할 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이 줄기를 칠할 때는 또는 넓은 곳을 칠할 때는 친구들 색연필 가지고 있지요. 색연필을 이용해도 좋은데 여기 부채살은 잘 칠해지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임펜은 부채살이 있어도 색칠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어요. 나무 줄기를 칠해주고요. 승연쌤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가요? 네, 저도 오늘의 주제인 나무를 표현해보고자 하는데요. 네, 저도 이 부채에 나무 줄기와 잎을 네, 그린 다음에 우리 자연에 네, 갔다 오다 보니 버찌 열매가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그 버찌를 표현하기 위해서 버찌 열매로 거기를 열매를 포인트를 줄까 해요. 네, 맞아요. 우리 오늘 아차산 숲을 다니다 보니까 버찌가 여기저기에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표현할 때는 그 버치로 꾹꾹 눌러도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지금 버치 열매가 없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네임펜이 있을 건데 지금은 네임펜이나 색연필을 이용해서 그려보고 선생님들이 하는 거 보고 우리 친구들이 다음에 이제 밖에 나가서 버치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 한두 개 주워 와가지고 그거를 종이에 그림을 그려보기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손톱에 발라서 매니큐어 놀이를 해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손등이나 얼굴에 페이스 페인팅을 해도 괜찮아요. 이거는 천연 물감이기 때문에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피부에 해가 가진 않겠죠. 자, 나무 줄기가 이제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단오 때 이 부채를 선물해서 더위를 이겨내기도 했대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알고 있어요? 올해는 6월 14일이 바로 단오예요. 그래서 단오에 부채를 선물했는데 우리 친구들도 이 부채를 만들어서 더운 여름을 잘 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채는 나만의 특별한 부채가 되겠지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정성 들여서 잘 꾸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가지 하나만 칠을 하면 완성이 이제 되겠네요. 우리 숲이 주는 선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산딸기샘은 숲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저희가 숲 안에 있다 보니 네, 햇볕에 있을 때와 너무 다르게 정말 시원하기도 하고요. 네, 공기도 맑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그늘에 앉아서, 아차산 그늘에 앉아서 이렇게 부채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시원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줘서 되게 시원하고요. 지금 새들도 간간히 노래를 불러줘서 기분이 아주 좋아요. 숲은 이렇게 우리에게 시원한 바람도 주고요. 그리고 맑은 공기도 주고요. 그리고 열매도 주고요. 다양한 것들을 해주죠. 그리고 또 나무들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해줄까요? 중요한 산소도 만들어주지요. 네, 산소도 만들어주고, 그것도 우리가 사용할 모든 나무라던가 나무에 관계된 물건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우리 친구들 잘 그림을 그릴 때 쓰는 도화지를 또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겠지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종이부채도 결국에는 숲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가 주는 선물이 되겠죠. 나무로 종이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나무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림을 그렸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예전에? 나무가 없다면요? 네, 나무로 만든 종이가 없다면 예전엔 뭘 그림을 그렸을 것 같아요? 나무가 준 선물인 이 종이가 없다면 어디에다 그 그림을 그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나무 숲이라든가 이런 거에다가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우리 예전에 보면 돌이라던가 그죠? 네. 바닥이라든지 그랬을 것 같아요. 동굴 벽에도 그렸고요. 네. 그렇죠. 네. 돌에다 새기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나무 껍질인 그런 수피에다가 새기기도 하고 그랬겠지요. 우리가 이렇게 부채를 만들고 있는데 아마 우리 친구들은 종이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아껴 쓰는 거를 잘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거의 이제 잎이 완성이 다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열심히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만든 잎들이 거의 이제 만들어지고 있네요. 이 나뭇잎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식물은 잎을 네. 통해서 영양분을 만들어 살아가기 때문에 잎이 없다면 우리 식물은 잘 살지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 시기에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몸에 많이 비축을 하지 않는다면 추운 겨울이 되었을 때 쉽게 얼어버리기도 한대요. 자, 이렇게 했고요. 네. 이번에는 나무 밑에서 자라고 있는 풀을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여기도 풀은 초록색으로 일단 색을 칠해주고요. 자, 이쪽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 식물이 없다면 우리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숨을 쉴 수가 없겠죠. 그렇기도 하고 이 식물을 먹고 사는 네, 우리 곤충들도 많은 숫자가 없어질 것 같기도 하죠. 네, 맞아요. 이 숲은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숲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공간이기도 하죠. 이 숲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야만이 다양한 생명들이 살 수 있고, 그리고 생태계가 아주 건강하게 형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풀도 한번 그려봤어요. 풀은 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밑에는 살짝 흙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색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또 좀 더 연한 색을 이용해서, 땅 속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많은 생물이 살고 있겠죠. 친구들이 자주 보는 지렁이라든가 네, 맞아요. 네, 두더지. 친구들이 좋아하는 땅속 생물들이 살고 있을 건데, 땅강아지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땅속 생물 중에 두더지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오늘 아차산을 오다 보니까 조그만 구멍이 있었어요. 이거는 아마 두더지나 그 다음에 땅쥐가 다니는 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됐고요. 꽃이 좀 피면 예쁘겠지요. 꽃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주황색 꽃도 만들어 보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나무와 꽃을 표현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이 완성이 됐을지 궁금해요. 우리가 만나서 같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멋지게 표현한 부채도 볼 수 있을 텐데 좀 아쉽네요. 선생님은 이 버치 열매로 여기에 색깔을 한번 내볼 거예요. 자, 여기에 열매를 이렇게 표현해 볼 거예요. 무슨 색깔이 나와요? 약간 보라색이 나오죠? 자, 이렇게 천연 물감이에요. 오, 색깔이 나름 예쁘네요. 네. 붉은색이 들어가니 훨씬 네, 풍성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네요. 정말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자연이 주는 색깔은 참 예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나무를 표현해 봤고요. 우리 친구들은 네임펜을 이용해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에 이런 버치가 있을 때 한번 종이에 그림도 그려보고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모습이 나왔나 궁금하네요. 이렇게 오늘 부채 만들기가 완성이 되었네요. 나만의 부채를 이용해서 올여름 시원하게 우리 친구들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부채 만들기 하느라 우리 친구들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산딸기 선생님이 진행을 해 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요. 친구들 안녕.